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자, 오늘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7회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의상 컨셉이 좀 맞았죠? 아닌가? 네, 저번보다는 좀 맞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신경 조금 썼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말을 안 하고 나 혼자 입고 와가지고, 이번 의상 컨셉은 봄입니다. 봄이라고 하셨는데 제 자취방에 봄옷이 없어가지고 본가에 있다고. 그나마 제일 상큼한 옷으로. 네. 근데 이것도 저도 되게 겨울옷이에요. 아직 겨울이고, 아직 엄청 추운 1월달인데, 제 생각에 이게 방송이 올라가는 건 아마 2월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올겨울이 너무 일찍 시작됐고 너무 춥고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봄을 맞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화사하게 맞춰서 입고 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갖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화사한 가장 밝은 거. 그래도 막 이렇게 크게 막 혼자서만 블링블링하고 막 저쪽에 시커멓고 막 이렇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의상 컨셉을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방송분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점점 이제 피드백과 우리 구독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들 중에서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번이 아마 아이돌 특집 2가 될 것 같아요. 아이돌 특집이 좀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아이돌 특집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이거 시즌 1 할 때부터 제가 아이돌 좋아하니까 하고 싶었는데, 사실 뭐, 아이돌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연예인들 예는 그전에도 많이 들었죠. 맨날 이제 TV에 나오는 분들 예를 들고 그랬는데, 아이돌 특집은 제가 하고 싶지만 이제 계속 대중성이 없을 것 같아서 미뤘는데 했더니, 반응이 너무 폭발적인 좋아요. 거예요. 막 조회수도 막 되게 그것만 엄청 높고, 막 리플도 엄청 달리고 그래갖고, 역시 아이돌의 힘이 대단하구나. 아이돌 특집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싶으면서도, 이제 약간 제가 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의 예를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어떤 특정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아는 특정 인물의 예를 드는 거라서 많이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 여기서 되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그 사람 우리가 진짜 둘 다 직접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 몇 번 유형이다 저 사람 몇 번 유형이다 이게 만약에 의견이 안 맞으면 그거 갖고 왈가왈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비생산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정답을 모르는 거고 그런 데다가 이게 아이돌로 가거나 그 스타일을 자기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스타에 대해서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싶고 그 스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누가 하면 화가 나요. 이게 뭐 몰랐던 사실은 이게 아니라 사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쓸데없는 논쟁에 불붙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애니어그램 계에서.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유 씨가 워낙에 최고 스타잖아요. 아이유 씨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저도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몇 번이라는 답이 있어요. 몇 번 말했지만 근데 막 그게 몇 년 동안 와글 해요. 그래요? 예. 몇 번 같아요, 아이유 씨? 3번이죠. 그렇죠. 저도 3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유 3번파, 아이유 6번파, 아이유 9번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69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서로 통합과 분열의 방향이기도 제일 하고 헷갈리기 쉬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런데다가 아이유 씨는 엄청 가면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거기도 하고 그게 가장 스타성이거든요. 아이유 씨의 문학성도 물론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게 막 화가 있어가 엄청 와글와글하고 서로 매번 무슨 아이유 씨 어떤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그거 봐라 이거 보니까 3번이다 6번이다 9번이다 와글와글 하는데 쓰잘데기 없어요. 그거 갖고 감정 상하는 거는 왜냐하면 특정 인물이 몇 번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는 그 번호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 연예인이랑 만나서 뭐 할 건데요. 아이유 씨는 우리가 몇 번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논쟁이 소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을 했더니 거기에서 반론이 많이 달렸는데 네. 네, 반론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번호가 2번호라 생각한다 하면은 저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몇 번이라고 봅니다까지만 갈 거예요. 예, 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또 오고 맞아. 계속 핑퐁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인트가 있어. 그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을 몇 번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으면 왜 내 말이 틀렸다고 하지 하고 거기서 이제 반발을 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집중해서 보는 그 특성이 있고 내가 집중해서 보는 특성이 있고 같은 특성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그걸 맥락을 잡으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저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왔던 거는 오늘까지만 딱 끊고 이제 그 이후에 반론을 물론 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꼭 반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아이돌 특집 1에서 제일 반론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 뭐였죠? 아이돌 특집에 아이돌이 어울리지 않게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박진영 씨가 예. 7번이 아니라 3번이냐 1번이냐 예, 맞아요. 갑론을박이 있었죠. JYP 그 박진영 씨가 저는 7번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전혀 7번이라고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네. 긴가민가도 아니고 그러면서 막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박진영 씨가 일단 1번이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1번 유형에서는 진짜 놀랐어. 3번 유형이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3번, 7번은 원래 잘 헷갈려요. 근데 이제 1번이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분도 내가 7번이라고 한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왜냐면 7번, 1번은 헷갈릴 것 같지 않은 성격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일단 박진영 씨가 사실 지금은 아이돌의 아버지지만 옛날에는 아이돌이었어요. 우리 세대 때 저는 박진영 씨를 지금은 사실 JYP 가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박진영 씨는 되게 좋아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막 그 퍼포먼스와 막 그런 게 정말 시대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분을 좋아하고 막 인터뷰 기사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읽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내가 쭉 알고 왔던 그 가수 박진영 씨의 모습이랑 그 이제 1번 유형이라고 하신 분들은 JYP의 수장이 된 다음 박진영 씨가 무슨 인간극장인가? 아니 힐링 캠프에 힐링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몇십 년 동안 꾸준하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 반복적인 패턴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는 그 모습을 보고 맞아. 아무래도 1번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제 1번이라고 들은 예를 보니까 근데 사실 근데 박진영 씨 지금 나이가 진짜 40대 후반이에요. 네. 근데 막 그 피지컬이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난 관리의 결과죠. 그쵸. 자기 관리를 진짜 철저하대요. 그러니까. 클럽에서도 엄청 놀고도 아침 8시면 딱 일어나면 8시인지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정확히 기상 시간을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운동이나 뭐 그런 거 먹는 것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그 모습 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자기 관리 철저한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정말 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늙을수록 정직해집니다. 네. 늙을수록 평등해지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저는 그거가 1번의 특징일 수 있지만 1번 유형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많고 중요한 거는 7번 유형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그 편에 대한 리플은 아니었는데 시즌 1에서 그 7번 유형인 줄 알아서 우리가 섭외를 했지만 허책 씨? 허책 씨가 근데 알고 보니 9번 유형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고마침 이제 박진영 7번 맞냐 로니 와보라고 할 시점에 그걸 밑에다 누가 아닌데 우리는 결론이 9번이었거든요. 그때 허책 씨가 7번 같은데 이렇게 또 누가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7번 유형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7번 유형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라는 내용으로 특집 방송을 사실 시즌 1 때도 했었어요. 시즌 1이 아니라 특별편에서 했을 거야, 아마.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7번 유형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뭐랄까 스트레스 안 여유롭고 받고. 맞아 스트레스 안 받고 태평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정말 피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고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진짜 7번 유형들은 매우 예민하고 매우 강박적이고 매우 불안감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7번 유형이 부정적인 감정을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에 강박적으로 묶이거나 이렇게 될까봐 매우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진짜 둔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겪을 만한 일이 있거나 그런 감정이 와도 그냥 그거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그래서 9번 유형들이 7번 유형으로 착각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9번 유형들이 굉장히 활달하면은요 늘 웃고 다니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7번 유형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7번 유형이 제가 보니까 숫자가 사실 제일 적긴 적어요. 이 얘기도 몇 번 했는데 뭐 몇 번 유형이 몇 %인지 이거를 전수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7번 유형들이 되게 좀 적고 내가 확실히 7번 유형 알려드리려고 유명한 사람 예를 들으려고 해도 많지가 않아요. 7번 유형이 진짜 7번은. 그리고 가짜 7번이 되게 많아. 7번인 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번 유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캐릭터가 피터팬이거든요. 피터팬 아시죠? 피터팬은요 나이를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는 게 싫어. 그 피터팬이 되게 그냥 가벼운 동화 같지만 깊은 인생의 은유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꿈을 이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피터팬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싫은 애들을 데리고 막 우리는 영원히 놀고 재밌게 동심을 잃지 않고 모험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세계에서 살지만 뭐죠? 후크 선장이랑 항상 대결. 후크 선장 째깍째깍 그거 시계. 후크 선장의 그 대표 상징이 시계잖아요. 그 사람 항상 시간에 쫓기는 인물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죠. 현실에 있는 보통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랑 대결을 하면서 살지만 웬디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나 피터팬은 그러고 싶지 않아. 사랑, 진짜 관계를 위해서는 꿈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어려운 감정과 갈등과 정말 그런 현실과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사랑도 포기하는 피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물이 피터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번 유형들은 속에 굉장한 공포와 예민함과 그런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진짜 7번 유형이랑 있으면 조금만 친해져도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좀 그냥 정말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조금 친해졌는데 이 사람 진짜 태평한 사람이야. 그러면 7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평한 사람은 절대로 7번이 아니고요. 제가 박진영 씨가 1번 유형이 아니고 7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 더군다나 성적 본능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성적 본능이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제 7번 유형인데 성적 본능이면 본인의 어떤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번보다 더 1번같이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내가 나이 먹었지만 지금 정말 갓세븐 같은 아이돌보다도 내가 그런 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걸 스스로와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자 안달복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1번 유형이 성적 본능이면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그런 제가 그 JYP가 된 후에도 인터뷰 기사 같은 거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솔직해요. 그리고 그때 뭐 힐링 캠프나 뭐 그런 데서도 되게 다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불안하다.
눈치가 보인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굉장히 남의 그런 눈에 신경 쓰는 사람이고 내가 잘했으면 잘했다는 그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 뭔가를 하고도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한테 내 여자를 뺏길까 봐 두렵다. 막 이런 인터뷰를 해요. 근데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저는 1번 유형이면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인터뷰에서, 왜냐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남자의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1번 유형들을 보면 1번 유형들도 이제 우리는 1번이 이제 아빠들이 다 1번이잖아요. 주변에 1번 유형들을 보면 1번이 굉장히 강박적이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1번 유형들은 그렇게 불안감이 많진 않아요. 이게 본능형들이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린 또 머리형이잖아. 그 7번도 머리형이잖아요. 머리형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이거든요. 그 밑에 그 기저가. 근데 1번, 8번, 9번이 본능형이잖아. 이 사람들은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 말도 안 되는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뭔지 알죠? 근자감의 최고봉이라고 할까? 네. 진짜 최고예요. 본능적인 자기의 생존 능력에 대한 맹신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맹신이야. 그게 어쨌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또 어쨌든 되게 부러워요. 그게 힘이에요. 그 사람들의 진짜 힘이에요. 그래서 1번 유형이 되게 예민할 것 같지만 뭐 어떤 거에는 자기가 뭐 강박적으로 뭐 성결이든지 뭐 몸이든지 간에 돈, 건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꽂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둔한 경우가 많고 이미 막 그리고 막 남들에 대해서 막 박진영 씨도 보면은 그 소속 가수들 보면은 정말 뭐 자기가 원하는 그 호흡 같은 거 하나하나 다 나올 때까지 막 디테일하게 막 참견하고 그런 게 되게 1번 같지만 실제로 1번은 그렇게 남한테 디테일한 거를 요구하지 않아. 왜냐하면 요구하긴 해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항상 마음에는 어차피 남들은 내 기준만큼 못해. 이게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기준에 맞춰야죠. 그리고 막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자책하면서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는 면이 있고 남한테도 그걸 강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너네는 나만큼 못해. 이런 마음이 있어 항상.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고 자기가 그냥 해주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리고 7번 유형들이 7번이 분열 방향이 1번이잖아요. 네. 저는 7번 유형 친구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얘네가 안 좋아지면 1번처럼 될 것 같지 않잖아요. 7번이랑 1번 너무 다르니까. 근데 장난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리고 7번 유형들은 그 욕심이 되게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게 딱딱 있어가지고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은 막 미치려고 그러고 남들을 막 다그치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게 1번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디테일해요. 일단 1번들은 그 디테일하지가 않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둔해요 되게. 자기네들이 엄청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범하고 둔한 데가 많아요. 그래도 그 본능형이거든. 근데 7번 유형의 그 디테일하고 그거를 진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1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렇지만 되지 않을까봐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랑 돼야 돼라고 밀어붙이는 건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왜? 아니, 뭐가 아니 그게 이게 되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이 딱 아시면은 이 설명을 뛰어넘는 그치. 그 감이 딱 있는데 실제 7번 유형이 주변에 아쉬워서 지금 한숨이 그쵸. 나왔어. 신경질적이에요. 7번이 되게 신경질적이에요. 1번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나는 뭐를 낼 때, 뭐 노래를 같은 거를 낸다 그래도 그때 원더걸스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진짜 최고였거든요. 그 빅히트 연속 3번이 있어요. 맨 처음 거가 Tell Me, 두 번째가 So Hot, 세 번째가 Nobody. 이게 메가히트 3번을 빵빵빵 치면서 원더걸스가 이제 최고가 됐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이거가 다 박진영 곡이에요. 근데 뭐 그럴 때도 박진영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
나는 텔미는 거기 노바디가 제일 자신이 있었대요, 본인이. 그리고 소핫이 제일 자신이 없었대. 근데 결국엔 3개 다 떴는데 소핫을 낼 때는 자기가 솔직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남의 눈치가 되게 보였다. 뭐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인터뷰 보면 눈치가 없고 불안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 일본에 그거를 보면 절대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일본 유형들이 얼마나 그러냐면 제가 또 최근에 어디서 강의를 갔다가 1번이랑 6번도 왜 되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1번이랑 헷갈려도 6번이잖아요. 네, 맞아요. 1번 유형에 내가 보기에는 되게 놀라운 그런 면을 봤는데 어떤 분이 강의를 막 다 들었어. 끝나고선 저한테 혼자 이렇게 오시더니 자기가 1번인지 6번인지 헷갈린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구별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6번 유형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요. 그렇잖아.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아도 남들이 다 아니라 그 6번은 생각을 바꿔요. 남의 의견이 중요하거든. 근데 1번은요.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황당해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1번. 너무 황당해하면서 그래서 내가 1번이지. 6번한테 그런 답은 나올 수가 없어. 그럼요. 네. 그만큼 1번이 정말 둔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이 절대 1번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3번, 2번 날개 3번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2번 날개 3번 유형이 7번처럼 보인다라는 거는 책에도 써있는 말이고 제가 주변에도 봐도 2번 날개 3번들이랑 7번들은 본인이 이렇게 이제 쭉 보고서 이제 자기 유형을 생각할 때 2개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점이 많죠. 3번이랑 7번이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더군다나 3번인데 2번 날개면 외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미가 많고 관심사가 많고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제 욕심도 많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뻥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7번이랑 2번 날개 3번이랑 다 약간 사기꾼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허풍을 막 치고 얘기를 되게 과장되게 재밌게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과대망상 같은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7번은 사실 3번은 솔직한 유형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솔직한 유형은 아닌데 7번은 되게 솔직해요. 그러나 7번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게 과대망상 같은 거야. 본인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박진영 씨가 3번, 2번 날개 3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7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2번 날개 3번은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래도 2번 날개가 있잖아. 3번인데.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기는 해.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되게 생색을 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유가 없을 때면 모르지만 여유가 있으면 남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3번은 그래 나 나쁜 놈이야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감정형이잖아.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란 말 듣고 싶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7번 유형은 이게 없어. 7번 유형인데 물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7번은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고 이런 거는 있어요. 관종은 많지 7번 중에. 그치만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기본적으로 남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인드는 잘 없어요. 그런 태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냥 서로 피해주지 않고 잘 살면 되지. 서로 도움이 되면 좋지. 이런 거지. 내가 먼저 남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나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잘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7번들을 생각해보다 무조건 내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착한 7번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가 그런 면에 있어서 7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진짜 3번 되게 웃긴 게 이제 SM이 3번이잖아요. 이스만 씨 3번이잖아. 나는 그 사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SM이 하는 걸 보면
뭔가 좋은 일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포장하고 싶은 의도가 항상 보여. 사회적으로 의식 있고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의도가 항상 보이는데 JYP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아웃 오브 안중이야. 그냥 나야 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7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7번 유형 연예인을 예를 들고 싶은데 제가 들었던 예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그 이 아이돌을 생각해봐도 다들 알만한 7번 별로 없어요. 7번 유형 제가 예를 들었던 사람이 뭐 연예인 중에 조영남 씨. 조영남 씨도 왜 사기죄로 그 그림 자기가 그린 거 아닌데 자기가 그렸다고 해서 저는 그거 사기죄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예술이랑 사기는 사실 한 끗 차이인데 그렇게 무슨 부당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기를 쳤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그 사람도 굉장히 본인에 대한 뻥이 심한 사람인데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7번의 그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영남 씨랑 조영남 씨 요즘 분들이 잘 모르니까 진짜 진짜 내가 읽어보니까 막 이렇게 직접 대하는 걸 보니까 7번 같다라고 느낀 사람 뭐 막 노홍철도 진짜 7번 아니잖아요. 되게 7번 같은데 6번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7번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개그우먼 중에 안영미라고 있어요. 안영미 씨 알죠? 요즘에 잘 안 나와요. 저 너무 팬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좋아. 그 누구 뭔지 알죠? 진짜 짧게 충만하잖아요. 안영미 씨가 7번이에요. 그분은 100% 7번이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니까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불안감도 많아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사는데 되게 불안한 얘기도 많이 토로하고 안영미 씨가 어느 별에서 왔니 제 책 소설 있잖아요. 그거 서평 써주신 거 같아요. 추천서 써주셨어요. 그게 우리 그거 출판사 사장님이랑 친해. 근데 우리 어느 별에서 왔니 출판사 사장님이 미친 7번이 진짜 7번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끼리 친한 것 같은데 안영미 씨 좀 더 많이 보고 싶고